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시련에 맞닥뜨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세상으로 내던져진다면 과연 무엇으로 버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가장 혹독한 형벌 중 하나로 여겨졌던 규배는 단순히 외딴 곳에 가두는 고통스러운 감금형에 불과했을까요? 혹은 한 인간이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뜻밖의 기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명예와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한 지식인의 이야기를 통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좌절을 극복하고 삶을 재건해 나가는 인간 본연의 강인함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처절하면서도 감동적인 생존의 드라마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이고요. 과연 그는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 그 혹독한 시간을 이겨냈을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나라의 기둥으로 불리며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고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관료로서 그 명성이 자자했죠. 화려한 관복을 입고 조정의 중심에서 나라의 미래를 논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집안 또한 대대로 명문가였으니 그야말로 부족함 없는 삶의 정점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는 법,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 격변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마련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역모라는 엄청난 죄목이 씌워졌습니다. 혹은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역적으로 낙인 찍혔고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는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차가운 옥사에서 혹독한 고문을 견뎌야만 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는 치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이들은 등을 돌렸고 멀리서 비탄에 잠긴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과의 강제적인 이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은 그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들어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릴 듯했죠.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미지의 유배지로 향하는 길고 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화려했던 관복 대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낯선 풍경과 사람들을 마주하며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죠. 고향에 정든 땅을 등지고 멀어져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뒤로 한 채 그의 앞에는 오직 막막한 황량함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충격과 불안, 그리고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거대한 절망감이 소용돌이쳤을 겁니다.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은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겠죠. 과연 그는 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의 처절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미지의 유배지로 향하는 길고 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화려했던 관복 대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낯선 풍경과 사람들을 마주하며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죠. 고향에 정든 땅을 등지고 멀어져가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뒤로 한 채 그의 앞에는 오직 막막한 황량함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막하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유배지였죠. 한때 권력의 중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가 발 디딘 곳은 문명과는 동떨어진 낯선 변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부족했으며 모든 것이 가혹했죠.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혹독한 생존의 시험장이었을 겁니다. 가장 먼저 그를 덮친 것은 허기였습니다. 익숙했던 진수성찬은커녕 끼니를 때울 곡식 한 톨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낯선 식재료를 어설프게 다루며 불을 지피고 밥을 짓는 그의 손길은 서툴기만 했을 겁니다. 한 숟가락의 밥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했을까요? 한때는 그저 명상과 학문에만 몰두했던 양반 사대부에게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오는 일조차 고된 노동이었을 테니까요. 낡은 초가집은 비바람을 겨우 가릴 정도였고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끊임없이 스며들었죠. 밤이면 어둠이 짙게 깔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북쪽의 차가운 해풍이 뼛속까지 스며들거나 남쪽의 끈적한 습기가 온몸을 휘감을 때면 고향의 익숙한 사계절이 사무치도록 그리웠을 겁니다. 몸은 시시때때로 병마에 시달렸고 제대로 된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웠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히 쉬던 지난날은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그에게 유배지는 단순한 격리 공간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처절한 생존 현장이었던 겁니다. 더욱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역적의 무리 혹은 불길한 존재로 낙인 찍힌 그에게 누구 하나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네는 이가 없었죠.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수군거림은 칼날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을 겁니다. 낯선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립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저 멀찍이서 경계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을 겁니다. 또한 관아에서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혹시라도 도주하거나 외부와 접촉할까 예의주시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죄인이란 굴레가 따라붙으니 숨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 던져진 것도 모자라 인간적인 온기마저 느낄 수 없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시들어가고 있었죠. 매일 밤 그는 낡은 초가집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겁니다.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영혼을 옥죄는 막막함과 외로움이 그를 잠식했을 겁니다. 척박한 땅을 맨손으로 일구며 겨우 씨앗을 뿌려보지만 수확의 기쁨은커녕 굶주림을 면하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웠죠.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자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혹독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과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매일 밤 찾아오는 그리움과 굶주림,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를 고립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생각보다 강인하죠. 그는 절망의 나락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비단에 글을 쓰던 붓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거친 털이 박힌 붓이었지만 그 붓 끝에는 꺼지지 않는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좁고 어두운 초가집 안,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잔불 아래서 그는 밤늦도록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유배지에 겨우 가져온 몇 권의 경전과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방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잊혔던 옛 지혜를 되살리고 새로운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귀하디 귀한 종이가 부족할 때는 뽕나무 껍질을 벗겨 정성껏 말려 종이 삶고 먹물이 떨어지면 숯을 태워 만든 검은재를 물에 개어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학문은 그에게 단순히 지식을 탐구하는 행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절망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잃어버린 명예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굳건한 거울이 되어주었죠.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더 나아가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존재임을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동시에 그는 현실의 엄혹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하루하루 생존해야 하는 유배민의 삶은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 과제였죠. 그는 직접 밭으로 나가 맨손으로 돌을 고르고 풀을 뽑으며 농사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할 고된 육체 노동이었지만 흙냄새를 맡고 땀 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연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흙 속에서 움트는 생명의 강인함을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선진 농사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작물 재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척박한 기후에 더 잘 맞는 품종을 시험 재배하거나 효율적인 퇴비 만드는 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며 작은 변화를 통해 굶주림을 해결하고 수확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시도와 지혜는 척박한 유배지에 조금씩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죠. 그의 지식과 진심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병든 이웃을 보면 자신이 알고 있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정성껏 치료를 돕고 산을 헤매며 약초를 구해 약을 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수상하게 여기거나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의 진심 어린 행동과 헌신적인 태도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에게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을 아이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부모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초가집으로 아이들을 보내 글 공부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척박한 유배지에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문화의 씨앗을 뿌리는 소중한 일과 같았을 겁니다. 유배지의 자연은 그에게 가장 친한 번이자 위대한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홀로 산과 들, 그리고 거친 바닷가를 거닐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쉼없이 몰아치는 파도를 보며 삶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뿌리내린 노송을 보며 인내와 끈기의 미덕을 배웠을 겁니다. 자연 속에서 그는 비로소 복잡했던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매일 새벽 찬물로 정신을 가다듬거나 규칙적인 산책과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처럼 유배 생활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형벌인 동시에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 더없이 값진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그의 불굴의 지혜와 끈기는 훗날 그가 남긴 위대한 학문적 유산과 정신적 깨달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유배는 그에게 분명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더없이 값진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그의 불굴의 지혜와 끈기는 훗날 그가 남긴 위대한 학문적 유산과 정신적 가르침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낯선 땅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세상의 번잡함과 권력 다툼에서 멀어진 유배지의 고요함은 그에게 깊은 사색의 공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오롯이 학문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사상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데 활용했죠. 낡은 책과 붓을 벗삼아 밤낮으로 글을 쓰고 오랜 시간 숙고했던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갔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수많은 저서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지식의 꽃처럼 후세에 길이 남을 귀한 유산이 되었을 겁니다. 이 책들은 당시의 사회를 통찰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며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지식인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비단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며 의술을 베풀었죠. 척박한 땅에서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작법을 연구하거나 흔한 약초로 질병을 다스리는 지혜를 나누는 등 그의 노력은 유배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나 스승의 지혜를 기억하고 그가 전수한 농법은 대대로 이어져 마을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며 고립된 유배지에서도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배는 그에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사상적 깊이를 더하는 그야말로 진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외부의 명예나 권력이 아닌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길어올린 통찰과 지혜는 그를 더욱 단단하고 겸손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붓을 들거나 밭을 일구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는 인간 본연의 숭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생존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넘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인간 본연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이자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성장은 외부의 환경이 아닌 바로 우리의 내면에 깃든 굳건한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